아버지는 비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벽히 갖추셨을지라도 세대 분리된 자녀의 요건도 따져야 됩니다. 소득이 변변치 않은 아드님께서 세대 분리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된 그러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양도소득세에서 자주 실수하는 사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싹풀TV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머지 영상을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례의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합작으로 비과세를 하는 경우인데요. 작전 실패로 비과세를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아버지께서 2003년도에 A주택을 취득하셨어요. 2015년도에 B주택을 취득해서 두 주택이 되십니다. 아버지 주택 한 채, 아들 주택 한 채 이렇게 주택을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오래된 주택을 하나를 양도를 하시려고 아들을 세대 내에서는 아직은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상담을 받고 아들을 주민등록을 분리를 해서 세대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들도 세대주, 아버지도 세대주. 형식적으로는 두 분 다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이 6억에 사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12억이 돼서 다블을 쳤습니다. 그래도 비과세 요건이 12억까지니까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양도소득세 제로로 매각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주택의 잔금청산일, 즉 양도 시기인 잔금청산일 상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잔금청산 전에 실질적인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 아버지께서는 12억에 양도를 하시니까 양도소득세 제로에 비과세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례의 경우는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해서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아버지는 비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벽히 갖추셨을지라도 세대 분리된 자녀의 요건도 따져야 됩니다. 자녀는 아직 이제 세대 분리해서 뭐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비과세 요건은 안 됩니다. 그냥 1주택인 거죠. 비과세 1주택은 아니고 그냥 과세되는 1주택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의 1주택 요건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녀의 1주택을 인정받으려면은 자녀가 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소득은 세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의 최소한 40% 이상은 아들이 수익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40% 이상의 소득으로 이 부동산을 독자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께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중위소득은 2024년 같은 경우는 아들은 1인 가구니까 222만 8천 원에 48%, 약 88만 8천 원, 여유 있게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처럼 항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은 완벽하게 세대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아버지 또한 양도소득세를 안전하게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동일 세대인지 아닌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아들이 주민등록을 분리했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독립적인 소득원으로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근로소득 같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존재해야 되고 기준 중위소득의 40%, 약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주택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입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증빙까지 철저히 갖추셔야 확실하게 세대 분리를 인정받고 아버지께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입증 자료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삶의 증거입니다. 가령 뭐 전입신고는 서류상으로 공적인 서류니까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각종 공과금, 전기세, 배달음식 시킨 거, 통신요금, 주택
주택에 입출하는 관리 카드, 자동차 출입, 등록 이러한 사실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정리해 드리면서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실패한 아버지께서는 본인은 완벽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어요. 그런데 소득이 변변치 않은 아드님께서 세대 분리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된 그러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 세대 분리는 전입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분리를 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요건은 일정한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했다는 증빙을 철저히 갖추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꿀팁입니다. 법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세대의 요건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배우자, 결혼을 하신 분이 부모와 같이 자녀를 데리고 거소해서 생계를 하거나 또는 동거인, 형제 자매인과 같이 동거를 같이 하는 그 가족 단위 전체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거인 관련해서도 꿀팁이 있는데 가령 형제 자매가 동거인으로 들어와서 있으면은 동거인인 형제는 주택이 있어도 나의 주택으로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 자매를 동거인으로 들이지 않고 세대원으로 딱 들이는 순간 이 형제 자매가 가지고 있던 주택도 우리 세대, 나의 세대의 주택으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이주택이 되어서 생각지도 않게 비과세가 깨질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요건은 결혼을 해야 되고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원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 30세가 넘어가면은 배우자가 없어도 법적으로는 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있다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는 경우는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또는 이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30세가 안 되는 경우도 세대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해야 됩니다. 주로 근로소득이 가장 안전한 계속적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새롭게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득이 변동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구원 숫자에 따라서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6인, 8인 가구 다 금액이 틀립니다. 세대 분리를 진행하실 때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